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최동호의 스포츠당. 예, 최동호 선생님께서는 지금 주차 중입니다. 그래서 한 곡 들을 시간 그 이전에 오시기 때문에 먼저 제가 시작을 했어요. 네, 오늘 먼저 다룰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미리 이렇게 질문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시판에. 오늘은 어떤 얘기냐면요. 박병호 선수 있죠? 미네소타 트윈스, 미네소타의 쌍둥이 계약했다는 소식. 그리고 두 번째는 한화, 로저스 계약했다는 이야기. 로저스라는 선수 계약했다는 이야기. 세 번째, 여자 골프 미국 일본 접수라는 제목.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 또 네 번째, 이동국 K리그 대상. 다섯 번째, 임창용 오승환 그리고 요미우리 이런 제목인데요. 임창용 오승환 아시죠? 예, 지금 도박 사건에 연루된 그런. 그리고 요미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임창용 오승환과 요미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 5가지 얘기를 하니까요. 미리 질문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스포츠 평론가이시며 스포츠당의 당수이신, 네, 그리고 매주마다 전당대회를 열고 계신 스포츠 평론가, 스포츠당의 당수 최동호 선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당수님이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어디 다녀오셨군요? 아닙니다. 이 감기 때문에. 이거 크게 앓으면 안 되니까 좀 세게 약 먹고 하고 그러는데 조금 자다가 좀 늦게 일어났죠. 보통은 이럴 때 지역구를 돌거나 또 다른 당원들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스케줄을 분단위로 쪼개서 하기 때문에 늦었다라고 하면 폼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입니다. 예. 아유, 그래요? 지금 예. 12월 2일입니다만 어떻게 예. 감기 드셨다고요? 예. 아이고. 되도록이면 멀리서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감기가 옮겨야지 낫는 거 아닌가요? 네. 아이고. 그런가. 자, 박병호 얘기하니까 바로 올려왔습니다. 오케마리님. 예. 박병호, LG랑 계약할 때도 그렇더니 협상 정말 못하네요. 고교 때 아버지가 LG 프런트랑 계약금 가지고 협상을 하다가 돈 더 받아내려고 버티면서 옆방에 있던 박병호 불러서 네 생각은 어떠냐고 했더니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LG가 계약하기 전에 빨리 해야죠. 라고 했던 순진한 소년. 그 바람에 좀만 더 버티면 몇천 더 받을 수 있는 걸 그냥 도장 찍고 말았던 박병호. 이번에도 좀 버티고 들어갔으면 더 받을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참 사람은 쉽게 안 바뀌는군요. 미국 가서 성공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오케마리님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박병호가 이 협상을 못했다라고 단정 짓기는 힘드나 네. 잘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 네. 같은 경우에 이 벼랑 끝 전술, 그러니까 협상 마감 직전에 네. 마감 직전까지 도장을 안 찍는 압박을 구사해서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대박이었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에 이 4년간 1,200만 달러.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잠깐 이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4년간 1,200만 달러이고요. 5년간 최대 1,800만 달러인데 5년째는 옵션입니다. 구단이 한 해 더 하자라고 했을 때에 마지막 5년 차일 때는 연봉을 650만 달러를 더 주고 이제 5년간 최대 5년간 하게 되는데 네. 이 4년간 1,200만 달러다. 그러면 연봉이 300만 달러잖아요. 300만 달러면은 이 얼마인가요? 우리 돈으로 한 30억 원 좀 넘어가는 거죠. 33억 원 정도? 그러게요. 그렇게 따지니까 별로 안 되네.
예. 33억 원을 33억 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네. 이번에 그 FA로 뭐 대박을 친 우리 네. 박성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액수는 아니라는 거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병호 선수가 평소에 돈에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면 성격이 급합니까? 박병호 선수 성격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강정호 선수와는 반대로 강정호 선수는 적극적이고 먼저 말 걸고 네. 친화력이 있어서 메이저리그에 쉽게 적응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네. 박병호 선수는 좀 반대입니다. 그렇게 친화력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않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이 협상의 결과이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거에 공감을 표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협상 기술의 문제다. 아니면은 돈은 그렇게 많이 이 정도는 난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별로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 아마도 네. 되게 사람들이 성격 차이로 인한 그 가치관의 차이. 네.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는 물론 뭐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네. 이 돈과 명예를 잡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메이저리그로 건너가는 건데요. 네. 가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박병호 선수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통해서 저쪽에서 내미는 카드가 얼마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근데 가기 전에 이 기대했던 최고치보다는 많이 액수가 적다라는 걸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가기 전에 뭐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메이저리그 입성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는 말을 남겼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이 에이전트가 요즘 달라요. 우리 류현진 선수 방탄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에게 유명한 스카프라스. 예, 그 에이전트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좀 협상력은 떨어진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미네소타 트윈스는 뭐 돈이 많은 구단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돈도 돈이지만 박병호가 그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어떠한 야구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해 주실 거죠? 예. 딱 원하는 스타일의 이 선수예요, 박병호 선수가. 미네소타에서? 예. 네.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아주 그 화려한 전성기가 잠시 있었었죠. 예. 그 짧은 전성기를 뒤로하고 계속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2, 3년 사이에 다시 이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었죠. 네. 근데 거기다 화려한 점정을 찍어야 되는데 올 시즌도 뭐 못한 거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승부에서 패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팀 리빌딩을 위해서 가장 그 중요한 활용 점정이 거의 그 타격. 타격의 그런 무게가. 타격에서도 거포. 거포. 큰 거, 장타력이 있는. 네. 바로 이런 거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는데 그래서 이 박병호 선수에게 눈을 돌리게 됐고요. 네. 박병호 선수를 찾아내서 베이팅을 한 것입니다. 그랬군요. 스몰 마켓 구단인데도 불구하고 이 $1285만 미네소타의 어떤 재정이나 이런 걸 봐서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 돈을 베팅하게 된 거였었죠. 네. 그랬군요. 자, 참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은 거포들이 즐비한 미국의 메이저리그. 예. 그 메이저리그의 그 중남미 선수들도 거포들을 즐비하고 미국 본토뿐 아니라 예. 그런데 머나먼 동양에서 거포를 영입을 한다고 하는 것. 대한민국의 야구 선수들의 그런 체격 조건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것은 아니고, 네. 이 $1285만 배팅한 네. 금액, 포스팅에서 이게, 적지 않은 돈이라는 게, 네. 이게 상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병호 선수, 이 강정호 선수의 그 에이전트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강정호 선수가 만약에 쿠바 출신이면, $1억 받을 거다, 연봉. 연봉이 아니라 몸값이 $1억 될 거다. 네. 이건 뭐냐면은, 미네소타가 왜 이 아시아에서 거포를 구하려고 했었냐. 네. 상대적으로 보면은 몸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랬군요. 예, 박병호 선수가 지금과 같은 이 기록과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쿠바나 중남미 선수로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몸값은 훨씬 더 많이 받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 대한민국 선수들
한국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다. 그렇죠. 적어도 파워라는 면에서 뭐 우리나라의 특급 선수들은 뭐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게 뭐 프리미어 12나 WBC에서도 증명은 됐지만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중남미 이쪽보다는 또 파워가 떨어진다는 것만큼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1285만 미네소타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좀 재정이 이렇게 넉넉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아의 거포를 찾는데 눈을 돌렸고 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배팅을 한 거였었죠. 근데 이 박병호 선수랑 똑같은 정도의 어떤 그 포텐셜이 있는 선수를 중남미 쪽에서 구하려고 한다면 네. $1285만 보다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박병호 선수가 잘 해갖고 자신의 몸값도 높이면서 예. 그리고 다음에 진출할 거퍼들의 몸값도 좀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군요. 예. 지금 그 스포츠당 덕분에 남편과 대화가 된다. 대화가 되는. 우유캐티님. 예. 최동호님의 스포츠 소식을 자꾸 듣다 보니 남편과 대화가 통하네요. 스포츠 보며 저도 한마디씩 거들게 됩니다. 관심도 가지게 됐고요. 어서 오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가정이 화목해지시니까 저도 예. 뭐 굉장히 고맙게 제가 오히려 느껴집니다. 네, 그럼 박병호 선수에 대해서는 얘기가 끝난 건가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여기 지영팬님께서 이번에 빅마켓이 되어준 한화에 대해 궁금해요. 방금 이재호 투수까지 영입. 내년 시즌 한화는 로저스의 성적도 그렇고 베어스 팬이지만 야신 때문에 하나도 응원하게 되는 투수정만 정우람, 로저스, 심시창, 이재우가 추가되는군요. 투수 한국 이러면서 마침 오늘 그 한화 로저스 계약 말씀해 주신다 그랬는데 예. 전반적으로 한화까지 예. 좀 짚어 주시죠. 이 바보원주님이신가요? 아니요, 지영팬님. 네. 지영팬님 하나 팬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야구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침에도 저기 박병호 선수 계약 소식 네네. 빠르게 전해주시고 그랬었는데 네. 하나가 내년에 우승 전력을 갖췄다고 봅니다. 오. 예.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믿을만한 에이스, 네. 이 괴물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로저스 선수를 재계약했습니다. 네. 이 로저스 선수가 어떤 선수냐? 지난해 하나의 김성근 감독이 후반기 히든 카드로 내밀었던 선수였었죠. 네. 8월에 데뷔를 했는데 그때 8월 6일 날 LG전에서 네. 9이닝 1실점으로 완투승을 거뒀습니다. 예. 9이닝 완투승? 예, 완투승이요. 요즘 그 보기 드문 완투승. 예. 네. 그래서 첫 번째 완투승까지 잘 던지네. 네. 근데 진짜 이게 실력의 전부일까? 약간 의구심이 있었는데 네. 두 번째 등판이었던 8월 11일 KT전에서 또다시 9이닝 무실점 완봉승을 거두면서 2경기 연속 완투승을 기록한 겁니다. 와, 2경기 연속 완투승을 하면서 한 점밖에 안 줬다는 것은 방어율이 0.5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2경기만 보게 되면은. 2경기만 보면. 예, 그래서 모두도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더니 10경기에서 6승 2패, 평균 자책점 2.97점을 기록했죠. 2.97. 예. 어우, 훌륭하네요. 탈삼진 60개고요. 네. 그래서 특급 투수다. 네. 라고 인정을 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일본에서도 요미우리를 비롯한 몇 군데 팀에서도 로저스를 데리고 가려고 했었었는데 네. 결국 하나가 로저스를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계약금 $20만 고요. 네. 연봉 포함해서 총액 $190만. 한 2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으로 로저스를 잡은 거죠. 예, 잡았는데 한화의 이런 그 투자랑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게요. 보통 이제 가난한 구단 쪽에 속하는 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제 예상으로는 한화의 김승현 회장이 네. 아마도 쏴라고 굉장히 그 환각적인 상태에서 아마 기분 좋게 질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김성근 효과죠. 김성근 효과. 예, 왜냐하면은 김성근 감독이 거의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네. 올해 전반기까지 그러면서 김성근 감독으로 인해서 뭐 청와대 강의도 있었고. 네. 하나 임원들 모아서 강의도 있었고 네. 웬만한 리더십 연구하는 단체 초청으로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김성근 감독이. 네. 이러면서 항상 뒤따르게 되는 게 하나에게 뒤따르게 되고요. 김승현 회장 뒤따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런 거를 몹시 김승현 회장 스타일, 어떤 이 조폭적인 이 보스 기질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김승현 회장 입장에서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게다가 아들의 보복을 위해서 친히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예. 조진 경험도 있었던 예. 그렇게 야구 배틀을 좋아하는 김승현 회장이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 그래서 겁니까? 아들의 복수를 직접 하겠다고 이 권투하는 선수들 은퇴하는 이 권투 관계자들 불러다가 집단으로 그 때리는 사람 부르다가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청계산 밑에 데리고 가가지고 남자들께 싸워봐라. 그런 얘기 한 분은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의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올해 그 김성균 이 효과로 인한 하나의 어떤 이런 센세이셔널 그 반응들에 취해서 네. 야구단에 많은 지원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뿐만이 아니라 2013년에 하나가 정근하고 이용규 선수 데리고 왔죠. 네네. 2014년에 권혁, 송은범, 배영수 투수 3인방 FA에서 또 계약했거든요. 올해 정우람, 심수창 데리고 왔고 로저스까지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네. 때문에 이야. 우승 전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뜩이나 그 변칙적인 투수 운용에 능한 예. 그런 그 김성근 감독이 이런 예. 그야말로 수준급 투수들을 대거 이렇게 안게 됐으니까 예. 예, 더욱 변화무쌍한 투수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네. 과거 김성근 감독이 SK 시절에 우승했던 네. SK에서 우승했던 시절에 마운드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운드의 높이로 다른 팀을 제압해서 우승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다라고 평가하시는군요. 저 바본주님께서는 롯데는 왜 정우람을 안 잡은 건지 윤길현의 비매너적 행위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싫어하는데 NC로 갈아타야 하나요? 구도 부산인데 해주셨고요. 지영팬님은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 18승에 2점대 방어율이 예상된다고. 예, 로저 선수. 2점대 방어율. 이야, 크게 지르셨네요. 올 예. 시즌 9홀도 이재우 투수 영입도 신의 한 수라고. 지영팬님, 이분은 자기가 베어스 팬이라고 하는데. 예. 예. 순전히 야신, 김성근 감독 때문에 하나도 응원하게 된다 그러면서 흐뭇해하고 계세요, 지금. 18승? 근데 저기 그 김성균 감독의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네. 야구나 뭐 축구도 늘 그렇지만 네. 우승 전력인 것은 이제 틀림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 구단으로서는 해줄 건 다 해준 거죠. 네. 이제 성과만 내라, 성적만 내라인데 이럴 경우에 감독으로서는 부담이 훨씬 더 커지죠. 근데 그 그랬군요. 운이 있는 감독에게는 갖고 있는 전력을 베스트하게 가동할 수 있게 운이 따라주는데 운이 없을 경우에는 전력은 충분히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부상 선수라든지 예상치 못한 슬럼프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그 공백을 메꾸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백을 메꾸는 감독은 우승으로 가는 거고 메꾸지 못하면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명장이라는 그 분들은 예상치 않은 전력 누수가 생겼을 때 예. 그걸 어떻게 잘 수습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느냐. 예. 이것도 이제 영향에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려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랜 B까지 가동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 오케마리님께서 그렇군요. 박용택 선수랑 이재우 선수 비슷하게 생겼다고. 실제로 둘은 리틀 야구단 시절부터 같이 야구를 했고 사진 올려주시고 비슷하네요. 휘문고 동기동창까지 매우 친하다고 하는데 정말 비슷하죠 하면서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아니 밑에 이 두산 유니폼 입은 사진은 네. 이천수 선수하고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게요. 아니 그런데 전 박용택 선수가 이재우 선수를 옆에 있으니까 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박용택 선수가 이렇게 어리부리하게 생겼을 줄은 몰랐어요. 같이 이렇게 이재호랑 있으니까. 이분이 그 LG의 그 대표 선수로 그 모델까지 했었잖아요. 예, 그랬죠. 예, 그 예, LG 그 꽃미남 시대 때에 네. 그런 어떤 그 정통적인 계보를 갖고 있는 선수이죠, 이 박용택 선수. 그러고 보니까 소영빈, 김재현 예. 이런 선수로부터 이어지는 유지현 예. 그런 그 멋진 선수들. 예. 그 계보, 박용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화가 지금 로저스까지 이재호까지 영입에 성공하면서 우승 전력을 갖췄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얘기 다 하신 겁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여자 골프, 미국, 일본 접수. 여자 골프가 강세라는 것은 뭐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예.
미국, 일본 접수라고 완전히 못을 박아주셨어요. 왜 접수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네. 지난 일요일에 일본에서 여자 프로골프 투어 JLPGA가 마감을 했거든요. 시즌을. 네. 마지막 대회였습니다. 마지막 대회에서 이제 신지혜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이 신지혜 선수가 우승하게 되면서 JLPGA에서 우리 선수가 거둔 올 한 해 승수가 17승을 거뒀습니다. 네. 한 시즌 한국 선수 최다승 기록이에요. 예. 그리고 이 기록은 이미 미국 LPGA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올해 15승을 올렸거든요. 네. LPGA 한국 선수 최다승 기록을 미국에서도 갈아쓴 겁니다. 오. 그러니까 미국 LPGA에서는 대회가 모두 31개인데 31개. 여기에서 15개 대회를 한국 선수들이 우승을 했고요. 아이고. 일본도 JLPGA에서 37개 대회에서 17개 대회 우승을 한국 선수들이 차지한 겁니다. 대단하네요. 거의 절반가량 되죠. 예. 그러니까 네. 한국 여자 골프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무슨 양궁도 아니고 말이에요. 네. 예. 뭐, 양궁보다 승률이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만, 미국 무대와 일본 무대에서 이렇게까지 우승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상금만 따져봐도 네. 올해 그 LPGA 총 상금이 5,900만 달러거든요. 5,900만 달러. 예, 그러니까 680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네. 680억 원인데 여기서 우리 선수들이 따낸 총 상금이 1,7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한 192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많은 상금 전체를요? 예. 와, 그렇군요. 1등 상금을 많이 탔으니까. 예. 이렇게 거액에. 예. 그 일본 투어 같은 경우에는 상금 랭킹 톱 5. 네. 5명 가운데 4명이 한국 선수들이에요. 그랬군요. 예. 근데 이 일본 같은 경우에 좀 미묘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이 일본 프로 여자 골프를 휩쓸게 되니까 일본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에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온 것이 확실한데 네. 우리가 한 차례 미국 LPGA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 선수들은 돈만 벌러 가고 예. 그 필드에서의 매너도 승부에 너무 집착하고 그리고 사회 봉사 활동이라던가 리그에 그래서 다른 선수들과 어울리는 모습이라던가 예.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일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은 뭐 신재혜 선수나 뭐 이보미 선수나 안선주, 이지희 선수 등이 있는데 네. 이 선수들이 굉장히 일본 내에서 기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자선 활동이라든지 이런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네. 일본어 구사도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LPGA에서 우리가 한창 주가를 올릴 때 일어났던 그런 부작용들 그리고 반대 작용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그런 매너를 강조하는 운동입니다만, 예. 그런 것을 약간 희생을 하고 승부에 집착함으로써 좋은 성적을 거뒀다. 거기까지 가는데 많은 것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하는 거긴 하지만 이것이 우승 횟수가 거듭되면서 여론이 안 좋아졌다. 그렇게 예. 된다면은 만회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만회를 하고 있는 도중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진출한 선수들은 선배 언니들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해야 할 텐데 그것이 일본에서 지금 발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신지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끔가다 신지혜 선수가 요즘에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만 있었거든요. 네. 신지혜 선수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LPGA를 거의 휩쓸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랬는데 신지혜 선수가 얘기하기를 일종의 그 소년급제.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네. 데뷔 2년차 때 LPGA를 휩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표를 상실하고 네. 신지혜 선수 본인의 표현대로 한다면 배고픈 것도 함께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부진에 쌓였는데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LPGA에 도전한 게 아니라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프로골프 투어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군요. 거기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신지혜 선수 이전에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여자 골프를 미국에서 대표하는 선수는 세계 랭킹 2위인 박인비 선수이긴 하지만 네. 박인비 선수도 슬럼프를 겪을 때에 네. 일본에서 뛰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우승을 여러 차례 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국으로 다시 올라간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군요. 일본 여자 프로 골프 투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수들에게는 좀 보약? 예, 미국 LPGA 다음에 우리가 좀 뛰어볼 만한 네. 거기다가 그 상금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쏠쏠한 뭐 그런 무대라고 볼 수가 있죠. 야, 미야자토 아이 이런 선수들 갖고는 참 역부족인 뭐 오래된 표현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낭자군들 예. 워낙 선수 중에 두터워 갖고 예. 어쩌다 보면은 LPGA에서 라이벌은 한국 선수들끼리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기도 하고는 뭐 예. 그렇습니다만 이보미 선수 화이팅이라고 D-2 지영팬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뭐 D- 주요한 대회가 있는 모양이죠. 지영팬이 올려주셨습니다. 이보미 선수 이분은 LPGA에서 일본에서 활약을 예. 하고 있죠. 이범희 선수요? 네. 예,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고요. 현재 올 시즌에 이범희 선수가 상금 랭킹 1위입니다. 그런데다가 기부 활동도 잘하고 그래서 예. 또 아름다운 외모까지 예. 갖춰서 일본에서 인기가 꽤 있다고 네, 그렇다고 여기 들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끝난 겁니까? 예. 예, 저는 지금 이동국 선수가 K리그 대상을 받았다는 이런 소식이 어떻게 보면 좀 감개무량하게 느껴져요. 역시 나이 드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동국 선수야말로 어렸을 때 예. 재능은 있지만 좀 게으르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좀 더 뻗어나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뻗어나가지 못해서 저 오래 가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느낌 많이 받으셨죠. 예. 그리고 이 안정환은 이동국보다 한 2년 정도 선배인데 네. 90년대 후반에 안정환, 고종수, 이동국 네, 이렇게 세 명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해성과 같이 등장해서 한국 축구를 완전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병희 형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서들, 네, 이동국과 안정환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각, 네, 굉장히 수컷적인 네, 이런 거에 굉장히 곱지 않은 시각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저 운동하는 놈들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이런 거. 특히 고종수 뭐 이런 예, 등등. 그 개인이 좀 예. 약해 보이고 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있었어요. 고종수 선수 같은 경우는 앙빵 테러블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만 예. 안정환, 이동국은 왠지 좀 나약하다. 예, 왠지 그 나약해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었었죠. 예, 저런 정신머리로 운동할 수 있을까? 예. 쉽게 얘기한다면. 예. 네. 그리고 90년대 후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정환 선수가 한때 머리를 길렀다가 감독, 네. 선배 선수들의 질타를 받고 머리를 깎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도 마음대로 못 길렀던 분위기가 그때까지는 분명히 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샘도 나고 말이죠. 예. 근데 그때 이동국이는 네. 좀 운이 없었었죠. 예. 왜냐면 고종수 때문에 예. MVP 대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해보려고 하면 또 안정환에 막혀서 MVP 대상을 못 받았었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동국 선수는 K리그에서는 그때 신인상만 받았고 네. 이 대상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안정환, 고종수 때문에. 그러니까 2인자라는 이미지가 있었군요. 예. 그래서 이동국 선수는 우리가 현재 지금 얘기하는 타깃형 스트라이커였었거든요. 네, 그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 스트라이커를 전방에다 박아놓고 네. 그 스트라이커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공을 끊임없이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라이커 이게 전형적인 우리의 스트라이커의 플레이 스타일이죠. 그렇군요. 최전방에 세워놓고 많이 안 뛰어다니면서 예. 공 오면은 어떻게든 골을 성공시켜야 되는 인물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스트라이커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슛 감각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위치 선정 네. 좋은데 본인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1대1 능력이 떨어지고.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됐던 2002년 한일 월드컵 네. 때에 히딩크 등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겁니다. 외면당했죠. 예, 우리의 고전적인 스트라이커. 많이 안 떠도 좋다. 골만 잘 넣어다오. 이게 아니었거든. 예. 히든크. 골 넣을 기회를 스스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드필드까지 내려와서 수비도 하고
위치도 열심히 바꿔가면서 네. 그러니까 맨 정중앙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 네. 측면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내라. 네. 이런 거를 우리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축구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흔히 얘기를 하죠. 네. 그 폭넓게 활약했다. 네. 좌우 위치를 바꿔서 활약했다.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축구에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이 포항 스틸러스에서 이동국 선수 잘 나가다가 독일로 갔었어요. 오, 그렇죠. 2001년인가, 예. 브레멘이었죠? 2001년 맞습니다. 예. 예. 독일 분데스리가 브리멘으로 갔는데, 네. 별다른 인상적인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죠. 예. 그러다가, 그 당시 이 브레멘에서 다시 2007년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옮겼죠. 네. 미들즈브러로. 네. 근데 미들즈브러로 2007년에 옮겼는데, 네. 미들즈브러에서도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1년 만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K리그로 복귀를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이미 이동국 선수는 몇 년이냐, 2001년서부터 2007년까지 해외로 꿈을 안고 나갔는데, 근 한 7년 동안 네. 제대로 뛰지 못하니까 이미 망가져 있었던 거였었죠. 네. 이동국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게. 예. 그래서 2008년에 K리그로 들어올 때 지금 신태영 감독 있죠. 네. 이 신태영 감독이 성남FC 감독으로 있을 때 성남FC로 들어갔거든요. 예. 성남FC 가서도 자리를 못 잡은 겁니다. 망가질 때는 망가져서. 근데 신태영 예. 감독이 너무 열받아서 맨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동국인데 완전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전력외로. 네. 이게 2008년에 했었거든요. 야, 그거 오래된 얘긴데. 예. 예. 그래서 그때 모두들 얘기하기를 이동국이는 끝났다.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구나. 예, 라고. 얼굴 가지고 탤런트나 해라. 심지어 아. 예를 들어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네. 탤런트하고 화보 찍고 이렇게 살아라. 아하. 이런 얘기까지만 했었거든요. 그랬었군요. 근데 이때 2008년, 2009년에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최강희 감독. 아. 전북 현대 전북 감독이 현대. 있었고요. 그때 왜 그 손을 내밀었냐 하면은 네. 2009년에 마침 네. 전북 현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구단 한번 제대로 운영해 보자. 네. 우리 리빌딩 해. 네. 최강희 감독한테 쏴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선수 구성 한번 해봐봐. 네. 이런 오더가 떨어진 것이었어요. 그랬군요. 최강희 감독이 스트라이커로 이동국을 낙점을 하고서 네. 이동국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전북 현대. 이 전북 현대에 갈다만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동국의 부활을 예상하지는 못했죠. 그랬군요. 그런데 이동국이 2009년에 전북 현대 가자마자 2009년 전북에서 32경기에서 22골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건 기억합니다만 엄청난 사건이었죠. 예. 예. 그 이후로 계속 그 활약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그런 정도 예. 활약을. 네. 그랬는데 이것이 완전 최강희 감독의 작품이 맞아요. 네. 뭐냐 하면 전북으로 데리고 와서 2009년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 그 스프링 캠프 뛰고 전주훈련 갔을 때 네. 이동국이 뛰는 게 영 아닌 겁니다. 예. 그리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도 골을 집어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최강희 감독이 코치나 선수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죠. 네. 이동국 앞에서 절대로 골 얘기하지 말아라. 오. 골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일부러 공개적으로 이동국이 만약에 2009년 시즌 시작하고 난 뒤에 20경기에서 골을 못 터뜨려도 네. 나는 끝까지 믿고 내보낼 거다. 일부러 그냥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막 해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을 확 줄여줬네. 예. 네. 이런저런 그리고 이제 전술적인 면에서도 전북 현대를 완전히 최강희 감독이 자신의 팀으로 만들어가면서 이동국을 위한 전술을 많이 구사를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였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동국 선수가 안 살아날 수가 없었겠죠. MVP 득표수 이동국 52, 염기훈 48, 김신욱 9. 그러니까 염기훈 선수와 나름 치열한 그런 이강 구도를 예. 그러니까 이 개인 기록으로만 보면 네. 이동국 선수가 염기훈이나 아니면은 김신욱 선수보다 절대로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거든요. 이 김신욱 선수는 득점 랭킹 1위고요. 18골로. 네. 그런데 소속팀 울산 현대의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기훈 선수는 이 어시스트가 17개입니다. 네. 어시스트 17개 뛰어내면서 올 시즌 수원 삼성에 아주 키플레이어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수원 삼성도 2위를 기록했고요. 그랬군요. 그런데 결정력 있는 골이라는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동국 선수 올해 이 13득점 13골 넣었는데 이들보다 이렇게 개인 기록에서는 앞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북 현대의 2회 연속 우승을 이끌었다는 이 우승팀의 프리미엄 이것을 많이 인정을 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동국 선수는 그 노장 선수로서 예. 자기의 존재 가치를 충분히 증명하고 영광스럽게 선수 말년에 영광스러운 기록을 하나 추가함으로써 그 K리그에 상당한 그 영원한 전설로 그 남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죠? 예. 그렇죠. 이 예. MVP 받은 게 통산 4회 MVP를 받았는데 네. K리그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뭐 이 K리그의 전설이라고 얘기해도 틀림없는 사실이죠. 글쎄요. 이런 선수들의 사례를 보면은 괜히 제가 흐뭇해져요. 쉽게 얘기하면 패자부활자. 원래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뛰어난 자질 때문에 망칠 수도 있는 축구 인생을 결국 패자부활전 비슷한 그 과정을 겪고서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거기서 극명하게 네. 이동국 선수와 비슷한데 지금 좀 불안해 보이는 게 박주영 선수죠. 아, 그렇군요. 박주영 선수 해외로 계속 떠돌다가 네. FC 서울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또 지난해 재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뜬 거는 아니죠. 아, 심지어 한국 축구는 박주영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었는데 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임창용, 오승환 그리고 요미우리 짧게나도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이 요미우리는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일단 먼저 요미우리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요미우리도 지난 10월 달에 네. 요미우리 선수들 3명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아, 네. 이 불법 스포츠 도박이라는 거, 이 경기 결과 미리 예측해가지고 베팅해서 맞추게 되면은 돈을 받게 되는 거. 아, 요건 아주 이걸 한번 했었거든요. 현역 선수로서 옳지 않은 행위죠. 옳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10월 달에 이 요미우리가 급하게 이 사건 발생하자마자 이들 선수 3명 계약 해지를 했고요. 네. 구단 대표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사표까지. 예. 그랬는데 어제 또 이런 기사가 왔어요. 이 구단 대표 사표 제출하고 계약 해지한 거 이거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요미우리는 이들 선수 3명 선수의 등번호를 내년 시즌에 결번시키겠다. 요미우리는 유독 신사를 강조하는 구단이죠. 예, 그렇죠. 네. 그렇고, 최고 구단이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에 걸맞게 이 선수들의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느낌이 강하게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우리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이 오승환 선수는 사실 인터넷에서 네. 해외 원정 도박, 오승환, 임창용 선수 두 선수가 친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 겨울에 훈련도 같이 했습니다. 둘이 개인 비용을 스스로 내면서. 그랬군요. 예, 그래서 오승환 선수도 해외 원정 도박 이런 그 소문이 이미 인터넷에서는 계속 돌고 있었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이거 싫지는 않았죠. 네. 먼저 일본 언론에서 먼저 터뜨렸어요. 네. 오승환이 이 해외 원정 도박 의혹 때문에 이 한신이 한국에 가서 오승환 선수를 한번 자체 진상조사를 했고 네.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지 된다. 이런 걸 먼저 터뜨렸는데 이 오승환 선수 본인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흔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별 문제 없을 것이다 하고서 이번 달 초 한 6일이나 7일 정도에 미국으로 건너간다 그래요. 그 메이저리그 진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에 참가하기 위해서. 네. 예, 그런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반대로 지금 임창용 선수 같은 경우는 절박하죠. 선수 생명 제가 보기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임창용 선수 또 안타깝게 됐습니다. 굉장히 풍파도 많이 겪고 네. 그런 풍파를 본인이 자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주 네. 독특한 그 정신세계, 네, 네. 이 품성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마지막인데 지금 임창용 선수가 39인가 그럴걸요? 76년생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40살이죠. 40살인데 네. 만 39세이고요. 근데 네. 삼성이 지금 방출시켰어요. 보류 선수에서 제외를 시켰거든요. 근데 보류 선수라는 거는 뭐냐면 한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팀마다 보류 선수를 발표를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계약을 보류했다. 곧 계약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네. 곧 계약할 거기 때문에 이 보류 선수에서 제외가 되면 계약하지 않겠다라는 네. 뜻입니다. 그렇군요. 이 임창규 선수가 나이도 많고요. 삼성에서 이제 버렸는데 네.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절박하다. 오늘은 아주 짧은 노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 1분 30초 정도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예. 이미 임창규 선수를 버린 이유도 명확하잖아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검찰 소환 조사도 받았는데, 그리고 계약 기간도 올해가 만료가 됐고, 근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데리고 가는 팀이 있을 겁니다. 야구를 참 좋아하는, 예. 그리고 사회인 야구도 하는 제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비약된 얘기긴 한데, 과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프로에 진출하는 것이 꼭 좋기만 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서 어쨌든 대학을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 간에는 분명한 특성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뭐 경험과 네. 좀 더 사회를 더 넓게 볼 수 있는 어떤 뭐 기회 제공 무슨 뭐 이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은 뭐 대학을 가는 것도 뭐 괜찮겠죠. 근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십니다. 예. 지영패님께서 임창용, 오승환, 지목미라고 슬퍼해 주시고요. 두고두고 남을 사진, 오승환 선수가 있고, 이게 누구입니까? 오케이마리님께서 올려주신 이 사진. 네. 퀴즈를 한번 내보시죠. 오케이마리 내주신 사진. 그 퀴즈 내가 그러면 상품이 있어야지. 손정희님의 무슨 CD 뭐 이런 거 걸면 되지 않을까요? 못 걸 거 없죠, 뭐. 7집 가수, 맞죠? 7집 가수.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여곡절 끝에 오셔서 충실한 방송 내용으로 보답을 해주신 최동호 선생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